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경제 용어와 함께 자원 하나 또 배워볼까 합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구리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구리 전달해드리고 나서 한두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매장량과 부존량, 이거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예, 아주 날카롭게 쳐다보신 것 같은데요. 이 매장량과 부존량, 우리가 자원과 관련된 여러 단어들을 아니면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목격하다 보면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매장량과 부존량은 전혀 다른 겁니다. 먼저 매장량은요,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캐낼 수 있는 총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현재 캐낼 수 있는 총량이라는 것은 첫째,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훨씬 더 깊이 내려가면 더 있대는데 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더 깊이 시추를 할 경우 그런 비용을 투여해서 시추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캐내서 팔려고 하면 가격이 너무 올라서 우리가 도대체 팔 수 없는 수준의 단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자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매장량이라고 부를 때는 이렇게 경제적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생산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 저 안반 뒤에는 그 자원이 있대. 그런데 지금 기술로는 저 두꺼운 안반을 뚫을 수가 없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그 자원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즉, 현재의 기술력으론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자원, 그것도 분명 있는 건 있는 거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매장량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캐내서 사용할 수 있는 총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장량에 대한 개념은 이제 명확히 이해하셨을 텐데요. 부존량은 또 뭘까요? 자, 부존량은 쉽게 말해서 지구상에 있는 총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존량은 지구상에 있는 총량이기 때문에 매장량보다 훨씬 더 생산할 수 있는 총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훨씬 더 크게 집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매장량과 부존량, 그 다음 질문은 이거겠죠. 교수님, 그럼 매장량과 부존량이 이렇게 크게 차이를 보입니까? 예,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는 금속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금속이 바로 리튬입니다. 요즘은 리튬이라는 이 희소금속을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듣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2차 전지, 즉 배터리 등에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금속이 바로 리튬이기 때문인데요. 원래 이 리튬은 자연상에서 혼자 순수하게 존재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것과 같이 활성화가 쉽다 보니까 이 자연상에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는 어려운 금속인데요. 이 리튬이 대부분은 토양, 암석 이런 데 들어있고 또 자연수에 미량으로 함께 포함돼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연 상황에선 그대로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업적 리튬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경암형 광산에서 추출해서 또는 염호에서 수출해서 이걸 다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리튬으로, 고순도 리튬으로 바꾸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세계 87% 정도의 리튬이 염호에 매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경암에 일부 매장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암이라고 하면 화강암질 내 페그마타이트 또는 화강암 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암이라는 건 채광하고 분쇄한 다음에 가루로 낸 다음에 이거를 선광 후 정광 이런 과정을 거친 뒤 이걸 통해서 리튬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염호는 어떻게 되느냐? 리터당 500에서 600mg의 리튬이 부존하고 있는데 특히 남미 지역에 이 염호에서 많은 리튬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칠레 아타카마 염호, 여기 저도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요. 매장량이 무려 690만 톤에 달한다고 해서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리튬을 생산하는 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미의 이런 고산지대라든가 고산지대 인근에 있는 염호에서는 사실 또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리튬을 추출하고 고순도로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식의 추가적인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이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리튬의 매장량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남미 국가 그리고 호주 이 두 군데에서 67% 정도가 매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칠레와 호주가 지금까지 우리가 발굴해낸 가장 고순도 리튬이
매장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호주는 경함형 형태로 리튬이 매장되어 있고, 특히 서해안 지역에 고품위 리튬이 많이 매장되어 있고요. 칠레는 염호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는 리튬의 부전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많이 있는 곳, 그러면 어디냐 하면 1위가 남미의 볼리비아고요. 2위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두 국가가 점유율이, 부전량 점유율이 57%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매장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곳은 칠레와 호주인데 부전량 순위로 따지면 싹 바뀌어버립니다. 볼리비아가 세계 2위의 광산인 우유니 염호에서 여기에서 또 리튬을 어마어마하게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매장량이, 그리고 부전량이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정부가 현재 리튬 생산에 실패한 상태에서 통상적으로 지금 볼리비아는 리튬이 현재 개발이 더딘 상태입니다. 대신 아르헨티나가 지금 발달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요 리튬 생산과 관련된 기업들이 바로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생산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이 먼저 들어가서 리튬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법 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선적하기 위한 여러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경목 현상을 해결해 둔 상태죠. 그래서 우리도 뒤늦게 포스코가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리튬 공장을 짓고 이제 한국이 필요한 리튬을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달해서 생산해 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리튬은 현재 매장량과 부전량이 크게 다릅니다. 이렇게 매장량과 부전량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하나입니다. 기존의 매장지에서 충분히 당분간 캐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확신이 있으면 여기저기 추가적으로 탐색하지 않아요. 시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자원은 더 많이 쓸 것 같아, 우리가 앞으로 이 자원을 얼마나 더 쓸지 모르니 또 있는지 찾아보자, 이런 니즈가 있어야 여기저기 어디에 있는지 잠재적인 후보지를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매장량과 부존량의 편차가 더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리튬이 매장지와 부존지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앞으로 리튬이라는 게 이만큼 더 귀한 금속이 되겠구나라는 걸 반증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리튬과 함께 간단히 매장량, 그 다음에 부존량,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